경제지, 기자, 또 증권사 지점장, 이 사람들, 조력자들. 기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야, 도이치모터스를 인수한다. 호재. 굉장히 호재지. 그렇지. 뭐 그럼 막 팍팍 뛰는 거야 그냥. 인수했나요 결국? 아니 그런데 이거는 주가 조작은 물론 2010년 11년 윤석열 총장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네. 경찰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이거 수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수사가 가지 않고 종결된 거는 윤석열 그때 검사가 결혼하고 난 다음 2013년도거든요. 네. 제가 퍼즐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때도 그렇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형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안 나와. 전혀 열지 않고 있거든. 다 건대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이거 대들기 출연하기 전에 우리 법무실에 좀 전화를 해봤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아니 무조건 다 건다는데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질체 응원 저희가 모두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화 기자입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 그래도 괜찮다, 야 재밌다, 야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번 주 정유럽 기자 없어요. 없어. 왜 없냐? 저희가 녹화 시간을 하루 미루는 바람에 정유럽 기자가 자기 또 막 약속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약속이 맞니? 걔는? 태도가 안 됐어요. 태도가 안 됐어. 태도가 프로그램 바꾸면 와야지 맞아. 말이야. 태도가 본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본질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저희가 그건 나중에 또 뭐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부 이번 주에는 1부가 무친뉴스 브리핑 아니야. 1부도 알박기, 2부도 알박기, 쌍알박기. 빠밤. 지난주에 못했던 알박기로 그래서 딱 몰아서 알박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댓기는 구독자에게 충성하지 KBS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까? 구독자들에게만 충성하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매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빠밤. 이거 그분 멘트. 그분 멘트.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분. 안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뉴스 기사 한 번도 빡치는데 알고 보면 더 깊이 디테일하게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4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방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동업자들이 건 소송이 17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동업자들은 다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는 슬픈 소식 심지어 160만 명께서 보셨어요. 지금도 조회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에. 그 편 관심 많으시. 관심 맞아. 지금도 올라오고 아직 있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됐거든. 자, 근데 우리가 그거만 볼 수 있냐? 또 있다. 또이치 뭐 이런 게 있어요. 또이치 관련 주식. 나갔다 와도 돼요? 왜 나가? 부끄러워? 너무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또 있다. 그래서 또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또 뭔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쪽에서는 KBS 2부이 제일 잘 알아. 시사 제작 2부에 홍사훈의 경제쇼 하고 계시는 홍사훈 경제쇼의 홍사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선배님? 저야 뭐 잘 지내지 뭐 나야 뭐 항상 즐거우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즐거운데 우리가 또 이런 즐거운 기사, 즐거운 내용을 가져오면 더 즐겁다는 거
그렇습니다. 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오늘의 이슈예요. 오늘의 아이템인데 자 이게 왜 지금 이슈가 됐냐면 갑자기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더라.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매우 의미가 있는 보도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매우 중요한 보도였어요. 이 중요한 보도가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예고 페북 게시물을 네. 홍사훈 기자가 썼어요. 근데 우리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클리앙의 네. 더 파워님이 홍사훈 기자가 얘기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 시나리오맨님이 KBS 홍사훈 기자가 오늘 터질 거라고 예고한 게 이걸까요? 라는 글들을 쓰셨어요. 자, 요게 근데 정확히 내용이 뭐냐면 6월 21일에 홍사훈 기자가 페이스북에 비단 주머니일지 수류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세 개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내일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세 개 가운데 하나요? 그러니까 KBS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페이스북 글을 쓰시게 됐습니까? 아니 그게 제가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뭐 어쨌든 도이치모터스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그 지금은 전 총장이죠. 총장 시절에 이제 가족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많이 했고 뭐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CBS에 있는 제 그러니까 군대 동기의 아들내미가 거기 기자로 가 있어요. 세대를 걸쳐. 오케이. 김태원이라고 네. 이놈아가 네. 한 3달 전에 네.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야 작은 아버지 아니냐? 네. 삼촌. 군대 동기인데 그 양반은 나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좀 높고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공군장교를 나왔기 때문에 장교는 좀 나이 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CBS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탐사보도 거기도 이제 그런 그쵸. 탐사팀. 부서를 운영을 해요. 거기다 하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를 지금 좀 이게 매우 의심스러워서 이상하다. 이걸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정보도 별로 없어서 어렵게 한번 좀 연락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랑 잘 군대 동기시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대리기 봤나 보다. 대리기 봤다 그분. 대리기 보고 연락한 거다. 그래서 그럼 와라 그래서 너 참 기특하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 일단 다 정보를 다 줬습니다. 뭐 가장 사실 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애초에 처음에는 작년 2월에 뉴스타파에서 처음 맞아요.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시민보. 시민보 기자가 우리 잘 알잖아요. 네. 시민보가 이 경찰에서 작성한 그 도이치모터스 그 내사 보고서 네. 이거를 입수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주가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공범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게 한 38페이지 정도 돼요. 자세하게 기술돼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갖고 있더라고. 이 친구가 CBS 김태원 기자가. 그래서 그것도 내가 다 줬어요. 뭐 녹취며 뭐 굉장히 양이 많죠. 이 장모 최 씨하고 뭐 주변 사람들 전화 통화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걸 또 다 지들끼리 녹음을 다 해. 그지. 서로 못 믿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 파일이 몇백 개가 돼요. 사실 저희는 뭐 그래서 그 프리뷰라고 이제 녹취를 다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쓸모없는 것도 있고 뭐 서로 자기들끼리 화투 치면서 뭐 어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도 다 있는데 하여튼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취재를 그럼 너 이거 분명히 잘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20일쯤 전에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점심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여의도로 오죠. 그럼 와라. 그래서 와서 점심 요 앞에 그 버섯 칼국수 집에 가서 먹으면서 이 친구가 아직 설익긴 좀 확인은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볼 테니까 잘해야 된다. 그거 괜히 하면은 거꾸로 저쪽도 걸 수도 당연히 걸 테니 대받고 만든다라고 잘해야 된다. 그랬더니 명심하겠다고. 그래서 나가는 시점쯤 돼서 내용이랑 이걸 좀 공유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21일 날 그러니까 CBS 보도 나가기 전날이죠.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그럼 중요한 게 검찰에서 이걸 갖다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확인했다는 거거든. 검찰에서 확인했다는 건 너 확실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메인인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보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그날 제가 내용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걸 저도 사실 페이스북에 사실 얼마 전에 왜 장성철 씨가 네. 윤석열 엑스파일 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게 그렇게 뉴스가 될 줄을 이걸 누가 관심을 둘 줄 몰랐다고 그랬대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해합니다. 그 장성철 소장. 왜냐면 나도 그 한 줄 올릴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올린 거거든 그냥. 그 비단 주머니가 될지 수류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하나 터질 것 같다. 뭐 우린 아니니까 KBS는 아니니까 뭐 어디라고 CBS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화제가 막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파워 인플루언서라고 하든가 그 하여튼 좀 팔로워를 많이 가진 사람이 한 번 인용을 하니까 저한테도 뭐 그 친구 이게 막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높은. 그렇죠. 지금 가장 관심 높은. 왜냐하면 지금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지금 뭐 그렇죠. 야권이지. 야권의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 1등이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한테 여권 아니야 지금? 아니 제 마음속에 여권? 아닙니다. 저는 구독자에게 충성하지. KBS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여러분 지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뭐길래 그러냐. 근데 이게 내용이 길어요. 내용 복잡해. 자 나 이거 다 안다. 나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럼 자 여기다가 시간대를 적어둘 때 여기 시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도이치모터스 BMW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라는 분이 대표셨어요. 도이치모터스 여러분 이거 저희가 이번에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이름표를 준비를 했어요. 이름표를 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읽으면서 이해가 복잡하더라고. 자 일단 도이치모터스 어떤 회사입니까? 그 도이치모터스는 당연히 뭐 BMW 딜러죠. 딜러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그 시점이 2010년이에요. 상장사?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2010년도에 했으니까는 한 11년 전 얘기니까 오래전이고 또 주가 조작이지 않습니까? 복잡해요. 뭐 간단하게 하면 개나 소나 다 하지 주가 조작. 그쵸. 복잡하니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성의 있게 준비했단 말이야. 일단 도이치모터스 어떤 회사냐? BMW 코리아가 이제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있고 그 밑에 딜러가 도이치모터스만 있는 게 아니고 7개가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뭐 코롱도 있고 한성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개 딜러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이 딜러 하는 게 굉장히 BMW가 워낙 잘 팔리니까. 잘 팔리죠. 딜러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딜러 따내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딜러 따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판권을 따내기가 어렵다. 어렵다. 딜러가 되기가. 딜러가 되기 어려운데 원래 그 권오수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회장인데 이분이 원래는 자동차 산업을 했던 분이 아니고 대구에서 그 섬유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섬유 사업. 두창 산업이라고 그 섬유 산업인데 이 섬유 산업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요즘은 좀 사양 산업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BMW 한번 딜러를 해봐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딜러 하나를 땄다고 해요. BMW 코리아에서 한번 해봐라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공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영업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네요. 잘했대. 워낙 잘했대. 뭐 이렇게 사교성도 좋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럼. 잘했으니까는 서울로다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주 사업 무대는 강원도였는데 지역은. 그러니까 지역마다 함부로 서울은 못 들어와요. BMW 본사에서 그렇게 안 하지 다.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잘 팔았대. 그런데 2008년도에 갑자기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를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딜러사를 상장사로. 그렇지. 딜러사를 상장을 시킨다는 거야.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 만드는
되게 그냥 웃기는- 대리점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웃긴다. 심지어는 BMW 코리아도 상장이 안 됐는데 아니 뭐 상장할 수 있어. 그런데 BMW 코리아에서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BMW 코리아에 그 당시에 이거 상장하려고 했대. 뭐 실제로 상장이 됐고 BMW 코리아에서 그거 다 그럼 오케이 별 문제 없었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대리점 주제에 뭐 어디 약간 그때 이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부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대요. 굉장히 말이 많았대. 왜냐하면은 딜러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딜러가 상장이 된 데는 호주에 한 군데가 또 있대. BMW 딜러 중에.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딜러가 상장을 한다면은 BMW 본사 입장에서는 딜러는 어떻게든 영업을 해서 차를 한 대라도 더 파는 게 그렇죠. 할 일인데 그렇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숫자에 신경을 쓸 거 아니냐. 주가에. 마음이 콩밭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영업에 BMW 본사 입장에서는 득될 게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지. 상장이 됐어. 됐어. 네. 2009년 1월에 코스닥에 상장가가 9,000원에 상장을 했어요. 9,000원. 상장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BMW 이 BMW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죠. 내 표를 하나 프린트해 갖고 왔어요. 이 보이시나? 네. 2009년 11월 9,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네. 상장하자마자 막 쭉쭉 떨어지는 거야 쭉 빠져. 주가가. 네, 네. 쭉쭉 떨어져 갖고 오늘 코인이 저렇게 빠졌죠. 네. 그의 연말에는 이게 1,800원까지 주가가 떨어져요. 와, 1,800원이면 정말 곡소리 나겠는데.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거지. 네, 네. 상장 폐지를 검토해야 할 그러니까. 수준으로. 아니 근데 나는 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경제쇼를 운영해서 경제 조금 안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뭐 사실 내가 주식도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아니 BMW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데 이게 이렇게 왜 빠지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몇 아는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좀 물어봤어요. 야, 그 도이치모터스는 이거 취재하면서 일단 상장한 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 난관을 겪고 상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그랬더니 주가라는 게 원래 미래 가능성, 잠재력 그쵸. 이걸 보고 이제 그쵸, 선반영이 그쵸. 되는 거잖아요. 호재인가요?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는 딜러잖아요. 네, 네. 막말로 BMW 본사에서 미운 털 박혀서 너희들 차 공급 안 해 하면은 맞아. 그때부터는 방법이 이제 없는 거지.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세적인 입장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가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제 회사라는 거죠. 정말 상장 때문에 그 딜러권 얘기가 나왔을 정도면 그러니까 저쪽이 많이 휘둘리는 회사인 거잖아. 불면 날아가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가 됩니다. 김건희 씨. 아. 김건희 씨 누구야?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되신 분이죠. 김건희 씨가 주식을 언제 샀냐면은 네. 막 떨어지는 즈음에 네, 바닥에. 아니, 바닥은 아니고 바닥까지는 아니고 네. 2009년 5월에 2009년 5월에. 이때 한 떨어질 때. 그렇죠. 막 떨어질 때 네, 3,225원에 네. 주식을 24만 8천 주를 사요. 네. 그 얼마어치예요? 얼마지? 총 8억. 8억. 8억을 사는데 야, 진짜 근데 야수의 심장이다. 어떻게 8억 어치를 사냐? 그런데 800도 아니고. 이게 산 게 우리가 흔히 주식을 살 때는 그냥 어디 증권사에 내가 계좌 하나 터서 그렇죠. 이 뭐 거래소 HTS, 사잖아요. 네, HTS 홈트레이딩으로 네. 사잖아요. 네. 이렇게 산 건 아니고 네. 24만 8천 주를 장외 매도로 받습니다. 장외에서 장외에서 주식 장외에서 요거 HTS 말고 딴 걸로. 그 블록딜이라고 해요. 블록딜. 거래. 잘 따라오세요. 나도 뭔지 몰라. 어떻게 하냐면 하여튼 권오수 회장이 네. 그 자기 이제 두창 산업이 모회사잖아요. 두창산업. 모회사다가 빌린 돈을 대신 주식으로다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우리 갚겠다 해서 갚는데 거의 갚으니까는 두창 산업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한테 24만 8천 주를 블록딜로 장외 매도로 넘깁니다. 3천 한 주당 3,225원에. 근데 두창산업이랑 도이치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모회사니까 두창 산업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그거는 사실 잘 뭐 규명이 안 돼요. 그 뭐 김건희 씨랑 도이치모터스나 아니면 두창산업이 무슨 관계길래 그렇게 많은 24만 8천이면 대주주였거든요. 네. 그걸 블록딜로 넘겼을까?
그건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뭐 누구도 그 본인들만 이제 뭐 알고 있을 테니까 내막을. 그런데 뭐 답 안 해주니까 어쨌든 공시에 그게 떠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가 됐다는 거는 사실이야. 공시에 떴으니까. 네. 근데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질 때 사서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1,800원까지 떨어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3,225원에 샀는데 이때쯤이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이제 더 떨어진 거죠. 지하실이 있었던 거죠. 1,800원까지 떨어졌어요. 김건희 씨도 지하실을 맛본 거예요. 떨어지니까 8억이 4억 됐겠네. 그렇죠. 그렇지. 계속 떨어지니까 이 권오수 회장이 이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주가 조작을 해야겠다라고 이거는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죠. 이 경찰 보고서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경찰이 알지를 못했어요. 네. 주가 조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주가가 쭉쭉 떨어져서 8억이 4억이 된 거죠, 김건희 씨가. 그래서 그 당시에 2009년 이제 1,800원 될 그 시점에 권오수 회장이 그때 주가 조작계의 선수라고 하는 이모 씨를 만납니다. 선수. 근데 보면은 영화 작전 같은데 보면은 유명한 선수라고 되게 은둔 고수 같이 예. 찾아가서 이게 주가 조작을 이제 그렇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 실제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여기 경찰 내사 보고서 보면은 자세히 나와요. 그 선수 이 씨를 어디서 만났냐면은 네. 삼성동에 네. 공항터미널 부근에 그 증권 브로커 사무실에서 만났다. 권오수 회장이 그 이땡땡 이 씨를 이제 소개받았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하여튼. 경찰 내사 진짜 빡세게 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이때 바로 이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주가 조작을. 그렇죠. 이씨 혼자 할 수 없죠. 아무리 선수라고 해도. 누군가는 사고 팔고 이걸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팀이 있어야지. 팀이 있어야죠. 네, 팀이 있어야지. 팀을 전부 8명을 이제 꾸립니다. 이게 무슨 영화 도둑들 보면 진짜 영화다. 무슨 하이제킹 무비인가? 이게 보면은 돈 이제 딱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한 거지. 거래를 그렇죠. 일으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주가 조작에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주가 조작하려면은 네, 뭐가 있어야죠? 일단 당연히 이 도이치모터스는 타겟으로 정한 그 기업 주식에 대주주가 있어야 됩니다. 대주주. 네. 대주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큰 돈이 있어야 되고 돈. 누군가는 어쨌든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그걸 자유자재로 이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계좌, 증권 계좌. 요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권 계좌 두 개가 서로 안 둘이서 되지. 왔다 갔다 하면은 금방 걸리지. 걸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 8명을 공범으로 이 선수 이 씨가 이땡땡이 끌어모읍니다. 이분이 계좌 8개를 확보하고 같이 주고 이제 사고 팔고를 딱딱딱 이제 신호를 줘가지고 할 8명을 권오수 회장의 부탁으로. 권오수 회장이 부탁해서 왜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죠. 부탁을 한 거죠 현수 씨한테.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입장에서도 BMW 코리아 그 본사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한 이유는 뭔가 내가 기업을 그렇죠. 좀 그럴듯한 기업으로 키워보려고. 키워보겠다. 그리고 상장을 하면 어쨌든 큰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쭉쭉쭉쭉 빠지니까 뭐 그런 욕심 뭐 생길 수 있죠. 네.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부탁을 했다고 해요. 네. 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 경찰 내사 보고서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그걸 갖다가 둘이 어떻게 말했는지 어쨌는지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죠, 물론. 네. 그때부터 바로 주가 조작을 들어가진 않아요. 이 표를 계속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 이때 이제 그 2009년 11월쯤에 네. 선수 이 씨를 이땡땡을 이제 만나서 예. 그 합의를 하고 네. 2010년 2월에 8명의 공범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건희 씨가 거기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한 2010년 9월까지 바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고 이걸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렁이 작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서로 조금씩 사고 팔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들통나지 않는데요. 그래야만이 왜냐면 한꺼번에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구렁이 이게 건넘듯하는 모니터링에 거래소의 모니터링에 이게 자동으로 적발이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몇 사람들이 계속 서로 이제 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그리고 큰 뭐 서로 일부러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짜잘짜잘하게 고만고만하게. 그런 구렁이 작전으로 한 대여섯 달을 이제 쭉 갑니다. 그러다가 2010년 9월에 2010년 9월.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011년 3월에는 이듬해지 네. 다음에 3월 이때는 그러니까 한 7달 만에 이때 2,600원 9월에 한 2,600원 이 정도 됐었거든요. 네. 이 주가가 8,380원까지 올라갑니다. 야. 다섯 달 만에? 그 진짜 신기하다. 배를 어떤 그러니까 수법이? 주가 조작이지. 몇 배를 이거 뻥치냐. 이런 거 안 하려면 주가 조작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사 보고서 보니까 관련된 기사 같은 게 막 뜨더라고. 머니투데이 무슨 기사 같은 게 막 호재 기사 뜨고. 왜냐하면 이 공범 8명은 네. 네. 직접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주가 사시고 하는 이거 8명이고 나머지 또 조력범들 한 대여섯 명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경제지, 기자, 또 증권사 지점장, 이 사람들, 조력자들. 기자도 포함돼 있어요? 그렇지. 야, 이 당시에 무슨 일이 뭐가 기사가 자꾸 뜨냐면은 네. 보면은 이때 막 올라갈 때쯤에서 이 도이치모터스가 그 블랙스톤이라고 세계적인 사모펀드가 있거든요. 알아요. 네. 블랙스톤 오늘도 기사 나왔어요. 네. 그래요? 네, 블랙스톤이 세계적인 사모펀드래. 여기서 도이치모터스를 인수한다. 호재. 굉장히 호재지. 그렇지. 뭐 그럼 막 팍팍 뛰는 거야 그냥. 인수했나요 결국? 아니 그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정정 기사 또 나왔어. 정정 기사. 하지만 주가는 일단 오른 거지. 그렇죠. 이게 사기꾼 새끼들 이거 다. 올라갈 때쯤에서 자기들끼리 8명이 최고가로 팔고 받고 받고 서로. 이러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개미들 오르는 거라고 따라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니까 또 경제 방송에서 여기 호재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아까 블랙스톤은 그 중에 하나였었고 장치일 뿐이었고. 자꾸 그러면은 저게 상한가가 올라가는 게 다 이유가 있었네. 저래서 상한가가 오는 개미들은 같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거 당합니다. 너무 짜증난다. 진짜 놀아나는 거네. 아니 기자 뭐야?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제 정점을 찍었어요. 2011년. 아니 2배 넘게 이득 받네. 8천. 두 배가 뭐야? 그러니까. 3배 반, 아니 4배 3천 얼마에 가까이. 샀다면서요 처음에. 아니, 김건희 씨? 그렇지, 김건희 그렇지. 씨. 뭐 물타기를 중간에 했을 수도 있어. 물타기를 했을 수도 있지. 물타기를 그렇지. 너도 했을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이거는 저희는 모릅니다. 이거는 거래소나 금감원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개인 간의 그 실제 거래는.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했는지는 모르는데 예. 어쨌거나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예. 건 맞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성공을 했어요. 아니, 성공을 했다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그렇죠. 나는. 뭐 본점에서 팔았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성공했다 8명. 자, 우리 서로 악수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우리 이제 깨끗하게 나눠서 네. 각자 갈 길을 가자. 가자.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영화에서도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한 명이 뭔가 배알이 틀려가지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2011년도에 이렇게 해서 아마 끝났을 거 박수치고 이제 끝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2013년도에 갑자기 경찰이 이걸 주가 조작이라고 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맡고 경찰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13년 2년이 지난 뒤에 2013년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뒤에 2년이나 지난 뒤에 그래서 경찰에서 이런 내사 보고서를 만듭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게 한 38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막 도표하고 뭐 해서 거의 수사 보고서. 주범 그 이땡땡의 진술 이렇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제가 잠깐만 좀 이거 얼마나 구체적인지 예를 들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땡땡 자필서 내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땡땡 자필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뭐 무슨 호텔 5층 로비 라운지에서 권오수 회장이 이땡땡에게 김모 씨, 양모 씨 등을 소개시켜줬고 또 이들에게 증권 계좌를 위탁하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계좌를 위탁하게 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김건희 씨 이름이 탁 나온 겁니다. 갑자기 김건희 씨 이름이 나와요. 물론 2013년도에 경찰에서 이 내사 보고서를 내사를 할 때는
내사라는 건 수사의 전 단계거든요. 내사 보고서를 할 때는 김건희 씨가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김건희 뭐- 씨가 지금이나 유명하지. 그때는 뭐 2013년 때야 뭐 아무도 몰랐지. 저도 몰랐고 오규정도 몰랐고 김기아도 몰랐지. 몰랐죠. 여기서 갑자기 김건희 씨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땡땡이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 사거리 근처 미니 자동차 매장 2층에서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 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음. 이렇게 진술서가 있거든요. 미니 매장이라 도이치모터스가 미니 매장도 미니도 그러니까 딜러를 했거든요. BMW하고 이제 미니 자동차 있잖아요. 그쵸, 미니. 그 매장에서 이 땡땡이 김건희 씨를 만나서 신한증권 계좌 그리고 돈을 10억 원을 맡겼다라는 거거든요. 10억 원. 왜냐하면은 김건희 씨가 24만 8천 주라는 대주주 입장이잖아요. 네. 그때 이때까지 안 팔았으면은 그 주식을 다 갖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주가 조작을 하려면 주식이 일단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가가. 더 많이 매수.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 38페이지짜리 보고서 중에서 김건희 씨 이름은 딱 2번 나옵니다. 요거 한 번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2010년 2월 초순경 김건희 신한증권 계좌에서 10억 원 자금 조달. 실제로 나간 게 확인된 거죠. 그렇죠. 나간 게 맞아.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이 내사 보고서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그때 한 형사가 이거 작성을 했죠. 네. 전환해야죠 이제. 했는데 이 내사 보고서가 그러면은 어떻게 경찰이 그럼 내사를 한 거냐? 2년이나 지난 다음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제보자가 나옵니다. 네. 제보자가 정땡땡이라는 정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공범 8명 중에 한 사람이야. 이 중에 주가 조작 배신자가 공범. 있어. 8명 중에 한 명이 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수가 경찰에 틀린 거구나. 우리가 네.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제보를 한 거로 어쨌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아까 8명이 요거 주가 조작에 동참을 공범. 다 같이 했고 요거 다 같이 분배를 하고 헤어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갑자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제보자 정땡땡님이 요 내용을 경찰에게 제보한 방식으로 이게 내사에 착수했다고 경찰 내사 보고서에 써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경찰이 내사를 단계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건 범죄 혐의가 짙다 하면은 수사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 지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수사로 가겠다라고 네. 이거는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시민보가 그렇게 경찰에서 이걸 갖다 수사로 전환해 주십시오. 우리 이거 충분히 범죄 행위가 다 소명 입증 어느 정도 됐으니 수사 단계로 가겠습니다라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요청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7달 질질 끌다가 그냥 내사 종결됐습니다.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7달이 지나서. 예.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내사가 시작했는데 네. 7달 정도 질질 끌다가 내사 그냥 종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처가 쪽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그렇죠. 사실은 다 윤석열 총장하고 결혼하기 전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네. 2012년도에 윤석열 그때는 검사였죠. 그렇죠. 네. 윤석열 그때 특수부장이었지. 윤석열 특수부장과 김건희 씨가 2012년도에 결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시점으로 보면은 결혼하기 이전에 1, 2년 전이야. 네. 그런데 경찰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이거 수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수사가 가지 않고 종결된 거는 윤석열 그때 검사가 결혼하고 난 다음 2013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수사로 안 넘어갔지? 여기서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경찰 내사를 빡세게 다 해놨는데. 이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어제 오늘 좀 이렇게 좀
취재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요 앞에 그까지 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전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 빠밤. 그래서 이게 왜 내사에서 수사로 넘어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일단 그 주가 여기서 경찰에서도 내사 단계에서 진술만 있는 거잖아요. 네. 주가 조작 그 제보자와 주범의 진술만 여기 이렇게 쭉 적혀 있거든요. 이거 갖고는 부족하니 자백만으로는 안 되니 증거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얘네들이 8명이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서로 뭐 상한가로 치고 받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래 내역. 거래소에만 보관이 돼 있습니다. 금융거래소. 한국거래소. 아니,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거래소는 민간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이 가서 공문 하나 줄 테니까 그거 좀 우리 봅시다. 얘네들 그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안 줍니다. 네.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해야만이 거래소에서 그 심리 분석이라고 해요. 그걸 그 주가 심리를 분석한 자료를 주거든요. 근데 영장이 안 나왔어요. 어쨌든 영장이 안 나왔으니까는 그 심리 분석을 못했겠지 그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영장을 발부받는데 실패를 했어요. 받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못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묻히는. 그냥 묻혔어요. 묻힌 뉴스. 실제로 묻혔어. 묻힌 뉴스 브리핑 할 뻔했는데. 2013년도에 이게 내사만 하다가 그냥 종결되고 쭉 한 7년간 묻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 2월에 2월 뉴스타파 시민보가 저걸 이거를 입수를 한 거야. 예토 전생 시켰어. 이때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가 유명해졌죠. 그렇죠. 그때 유명했대요. 윤석열 검사는 그때도 유명했지. 2013년도에도 그렇죠. 국감장에 나가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네네. 그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그 강골 검사, 뭐 정의로운 검사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는 사실 이름도 몰랐지. 그렇죠. 그 얘기를 빼먹었네. 네. 경찰에서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김건희 씨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경찰은 뭐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런데 검찰에서 이 내사 보고서를 어쨌든 받아봤을 때 그렇죠. 김건희 씨를 몰랐을까? 어쨌든 윤석열 검사가 그때 특수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리고 2013년 4월까지 특수부장을 하다가 여주지청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거든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던 검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검사들에게서 신망받는 검사였고 또 결혼식을 또 요란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장가를 갔고 네. 또 그 부인이 어쨌든 검사 세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또 하여튼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이름이 여기 떡 박혀 있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고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죠. 드림이니까 여기 보니까 작년에 우리 그 특수부장님 결혼한 그분 부인 아니야? 뭐 당연히 이제 계좌 그 조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누군지 영향 미치지 않았을까? 킹기적 가심이 될 수밖에 킹기적 없다는 가심.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그 전 총장이 여기 압력을 가했다라고 주장이 지금 단정하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 없느냐. 이건 결혼하고 난 이후의 일인데 그렇죠. 나로 의심을 뉴스타파에서 먼저 한 거고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그러네 의심스러운데 해서 이제 취재를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뉴스타파 보도가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딱 하고 세상에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별로 그렇게 뭐 이목을 못 끌었어. 잠깐 좀 화제가 되더니만은 일단 뭐 복잡하잖아요. 네. 주가 조작이 어떻고 도이치모터스 야 BMW가 그 잘 나가는 데가 주가 조작을 했겠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근데 주가 조작이 왜 문제냐 이런 댓글이 실제로 되게 많았어요. 누가 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네이버에 H님 댓글 우리 오기영 기자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HHC4 땡땡님이 지금도 주식시장에는 수십 프로씩 상승하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냐? 주식을 아는 사람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하셨고, 다음에서 비콰이엇님은요. 이왕이면 주가 조작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언급해줘라 언론아. 그래야 사건의 경중을 구별하지. 근데 이게 주가 조작 이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올라가면 뭐 거기에 따라간 불타기한 개미들은 다 돈 번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거 문제 삼는 거예요? 이렇게 피크로 올라갔다가 네. 급하게 또 떨어지거든요. 당연히 작전 해서 다 빠져나가면은 그치.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 이 수만 여기에 같이 편승했던 수많은 이제 이 개미들이 엄청난 다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의의 투자자들을 피해를 고의적으로 보게 한 거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는 우리 장모가 남에게 사기를 당한 적은 있을지언정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반론을 하셨습니다. 자, 클리앙의 바라바라 로즈님께서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더니 주가가 2배 뛰었네요. 오잉? 오케이 된 거잉? 뭐 이런 쾌기적 가심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 조작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뉴스타파 보도까지만 나왔어요. 그렇죠. 저도 그냥 그 기사만 읽고 네. 고개만 끄덕끄덕했지 뭐 보도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뉴스타파에서 갑자기 또 주가 조작을 김건희 씨가 한 게 아니고 장모가 했다. 장모 최 씨가 했다. 도이치모터 주식을 그런 또 그 보도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장모 최 씨가 나온 겁니다. 서로 막 그 장모 최 씨가 그 전화 통화한 거 자기 사업자들하고 그러니까 그 고여사라고 같이 맨날 화투 치던 그 분이 있대요. 아, 고요사는 내가 준비를 못했네. 고요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요사님 제가 피켓은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여사도 이제 같이 동업자였는데 화투 멤버셨구나. 뭐 화투도 치면서 같이 뭐 같이 동업도 투자도 많이 하고, 투자도 하고, 같이 예, 동업했다가 예, 예, 이분도 역시 배반을 당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또 역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근데 거기랑 얽힌 데들은 다 맨날 그렇게 사이가 그러죠. 이분은 친하게 감옥은 안 지내요. 갔고 네. 고여사는 네. 그래서 고여사랑 통화를 하면서 뭐 고여사 그 녹취 둘이 통화한 거 녹취를 아마 여기서 틀어줄 것 같은데 네네네. 틀어준 이 보면은 고여사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뉴스타파 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뭐 그 주가 조작했다고 김건희 딸내미가 했다는데 아니 그거 그때 최 회장 당신이 도이치모터스 그 주식 잔뜩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회장이 내가 갖고 있었지. 우리 딸은 뭐 관계 없어. 뭐 이런 거구나. 얘기를 해요. 쭉. 그러네. 그러니까. 다 지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0 몇 년 전에.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휴, 그래요, 회장님. 알겠어요. 최 회장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죄가 안 돼요. 주식 갖고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데 왜 자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가 조작하는 걸 딸내미가 했다고 하느냐라고 이 고여사가 물어보니까 최 회장이 그거 관계없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가 이게 김건희가 아니고 김건희 씨가 아니고 그 엄마인 장모 최 씨가 주가 조작을 한 거다. 한 정황이 있다. 의혹이 된다라고 이제 또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여사를 만나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반대쪽은 제가 채널이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 아니 옛날 그 정대택 씨하고 그러니까 다 예전에 다 멍든 가슴끼리 다 네, 연대가 돼서 멍든 가슴. 그렇구나. 거기는 얽혔다 그렇지. 하면은 다 얽히면 가슴 멍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대택 씨 통해서 그 고여사가 전화 통화 그렇게 했다는데 그 뉴스타파에 뭐 녹취도 나가고 그러는데 뭐 내가 그 어느 정도 그 녹취만 들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만나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장모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자기가 물어본 게 아니고 음. 그때 같이 화투 치는 멤버들 많이 있는데 자기가 그 장모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BMW 주식이라고 했대요. 네, 그때는 BMW 주식 많이 갖고 있다고 BMW 갖고 있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네. 고장 나면 내 이름 대고 가서 고치라고 해서 플렉스. 뭐 한 100만 원 깎아주고 그랬대. 플렉스. TV를.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야, 잘난 척이 여러분 잘난 척이 패가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갑자기 뉴스타파에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 조작 뭐 어쩌고 하니까는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거 김건희가 아니고 최 회장이 갖고 있었던 건데 왜 김건희라고 하지?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 순수 궁금.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어. 괜찮은, 사이가 좋았어. 그래서 그때까지만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아니 그러면은 이 장모 최 씨가 그냥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냐, 가담했던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때는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었던 것만 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당신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지. 주가 조작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뉴스타파가 좀 오버했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서 또 그것도 물어봤어. 아니 그렇게 같이 화투도 치고 사이도 좋은데 이걸 왜 녹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녹음한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아는 판을 걷는 분들. 아마 자동 녹음 기능. 교도소 담장을 걷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 고요사 말로는 그 장모 최 씨도 녹음했을 거라는 거야. 다. 어차피 서로 같이 동업자긴 하지만 언제 등 놀릴지 모르는 뭐 다 그런 사이들이니까 뭐 그래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뉴스가 그때 또 한참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냥 경찰 내사 보고서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로 왜냐하면 경찰 내사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잘 됐다 잘못됐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대로 어쨌든 경찰이 그때 정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거니까. 거기서 김건희 씨가 실제로 그 주가를 가지고 거기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가 여기 공시에 나온 거는 있잖아. 공개된 거니까. 24만 8천 주 대주주를 갖고 있었고 여기서 공범 8명 중 1명이라고. 이 최 씨가 그 원래 실주인하는 거랑 배치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는 김건희 씨도 이 의혹이 있고 장모 최 씨도 둘 다 갖고 있다. 따로 또 그 의혹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따로 그러니까 했을 수 있다. 아니면은 이 김건희 씨는 그냥 이름만 한 거고 이렇게 장모 최 씨가 실제로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고요사하고 이제 그 화투 멤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건 좀 약간 오바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거는 그러면 뉴스로 나갈 만한 건 아니고 우리 시사기획창 그 유튜브 채널에 이거 하나 우리 만들자.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가 워낙 또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설명 듣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서 유튜브 채널로 이제 만든 거예요. 아까 그 김기학 씨가 이제 거기 요거 거기 그게 이제 그때 작년 9월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든 것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론이 참 진짜 후진 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막 장모 최 씨가 막 이렇게 막 그 뉴스타파에 보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이 권오수 회장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반론 인터뷰를.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주가 조작을 한 일이 없고 그거는 증거가 금감원에서 그때 2013년도에 나를 조사를 했다. 무슨 방에서 카메라 켜놓고 녹화 조사를 해서 그때 내가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판정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지금 보도를 하는 거다. 그런 인터뷰 내용을 조선과 중앙이 내줬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니까. 그럼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야, 이분. 그렇죠. 맥이 탁 빠지네. 그래서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금감원에 전화를 해봤어. 네. 그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서 거기 공보관 찾아서 뭐 내가 금감원 출입기자 할 수도 있지만은 뭐 복잡하니까 이거 때문에 뭐 하기도 뭐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서 공보실을 찾아서 공보관하고 좀 통화를 했거든요. 저 KBS 홍사훈이라고 하는데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이 권오수 회장이 거기 다 무혐의 도장 꽝꽝 했다며.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도 참 이게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걸 내부적으로 한번 뒤져봤는데 그 당시에 권오수 회장이 실제로 2013년도에 금감원이 조사를 한번 하긴 했대요. 하긴 했어. 네. 그런데 조사를 한 거는 주가 조작했다고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때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대주주 누군지는 밝힐 수 없는데 대주주 누구가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쵸. 5% 이상 대주주면 그쵸. 의무로 공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공시를 안 했대. 공시 그래서 그거 왜 안 위반이구나. 했느냐. 그 공시 의무 위반으로 한번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건.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전화 당신들이 지금 안 했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전화 네. 안 했다고 지금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자가 그럼 전화 안 왔습니까? 확인 전화? 그랬더니 안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실어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리가 언론이 저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기계적인 중립 뭐 얘기하잖아요. 언론은 기계적인 중립을 A는 이렇게 말했고 얘는 이렇게 말했고 저는 저렇게 말했대요. 그냥 던져주고 이제 우리 끝나야 된다. 뭐 이런 걸 기계적인 중립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놓고 해도 그 다 기자들 하지.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무슨 기자야. 우리가 훈련 받는 거는 얘는 이렇게 말했고 쟤는 저렇게 말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확인해봤더니 취재를 하라고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기자 아니야. 그게 저널리즘 아니야. 아니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 뒤져갖고선 전화번호에서 전화해봤더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아니 당사자 말만 어떻게 믿고 이 사람은 무슨 거짓말이든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쵸. 어쨌든. 네.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다가 확인 한번 해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반론 인터뷰를 실어주면서 왜 그런. 심지어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 왔었느냐 그 금감원에다가 물어봤어요. 통화가 된 김에 그럼 2013년도 그 당시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거 뭐 경찰은 할 수가 없었으니까 검찰의 영장 같은 게 한번 온 적이 있었느냐. 네. 그랬더니 온 적 없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리고 수사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알아보지도 않은 거네. 아니 수사 단계로 넘어가질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않- 수사 단계로 넘어가야만이 영장을 뭐 청구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심지어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거 의심되니까 한번 좀 알아봐달라고 공문 한 장 안 온 적이 없었다 뒤져봤는데 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좀 전화해서 좀 금감원에서 좀 그러니까 말해주지 사실이 아니다. 오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말 우리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욕을 들어도 쌉니다 정말. 이러니 기레기라는 소리 듣는 거지. 그거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확인하기 싫었던 거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확인해 보기 싫은 거지. 그렇지. 확인했다고 혹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나오니까. 예. 그럼 내 그야말로 대마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기사의 방향은 이런데 그렇죠. 정말 나쁜 놈들이지. 맞아요. 그러면 안 돼. 만약 의도적으로 확인 안 했다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거 정말 기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그 권오수 회장이 이제 그 사진 이제 크게 내면서 나 억울하다. 그 당시 다 이미 무혐의 그 판정 받았는데 왜 나 갖고 지금 또 물고 늘어지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장모 최 씨가 그때 이제 막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자 이거는 이런 탭니다. 그리고 그 고여사가 말한 것도 주가 조작을 말한 건 아니었다. 네. 그리고 금감원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중앙일보, 조선일보 인터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확인은 해줬어요. 네. 이제 거기까지는 갔는데 네. 아니 지금도 있네요. 엊그제 CBS 보도가 나왔을 때 그 이쪽 이 장모 네. 변호인은 네. 이 보도가 CBS 보도가 엉터리라고 말한 근거 중에 하나로 권오수 회장이 이미 금감원에서 그때 다 조사해서 무혐의 판정 받았다고 그걸 갖다가 그 이유로다가 들었어요. 네.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예. 그런데 이번엔 금감원이 우리 그거 조사한 적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밝혔습니다. 무너진 거네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장모 얘기가 그때 이제 제가 보도를 하고 나서 또 창 잘 보이게 돌려주세요. 어? 창 잘 보이게. 참. 앞에 놔주세요. 제가 여기 소속이니까.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지나갔어요. 또 지나갔어. 네. 그러다가 지금 쭉 뭐 도이치모터스 얘기는 뭐 간간히 흘러나오긴 네, 했지만은 묻혀 있었는데. 뭐가 없으니까는 네. 그러다가 이제 3달쯤 전에 네. 이 CBS 김태현이 네. 이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자, 그 CBS 보도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보도는 뭐냐면은 보도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했다 안 했다 이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별개의 사안이고 별개의 사안이에요.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CBS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검찰에서 지금 이거 왜냐하면 작년에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네.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하고 황희석 그 최고위원이 고발했어요. 그때 김건희 씨를 주가 조작, 시세 조작 혐의로. 그래서 지금 반부패 수사 검찰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배당받아서 이거를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서 증거를 잡았다는 거야. 증거가 나왔다.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런데 김건희 씨가 아니고 장모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의 등기 이사 중에 한 명인 A 씨가 서로 주가 조작을 이렇게 했다는 혐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장모 최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임원 A 씨, 이 사람은 원래는 회계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겠지. 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든 어쨌든. 근데 서로 주식 거래를 계속 했는데 사고 팔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검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IP더라는 거야. 두 사람이 거래한 그 계좌가 같은 곳에서. 계좌는 다른데 네네네네네. 같은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IP가 같더라는 거야. 한 사람이 했다는 거구나. 한 사람이 했다는 거지. 장모 최 씨는 그러니까 뭐 계좌만 그냥 조건은. 비밀번호랑 계좌 알려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은 장모 최 씨가 노트북 들고 가서 그 사무실 가서 IP 같이 이제 꽂고 거기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수십 차례를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계좌를 거래를 사고팔고를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팍 올라가던 요 시점. 빼박 증거네. 요 시점에 수십 차례 했는데 빼박 캔트 에비던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거를 이제 검찰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물었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그 같은 IP를 써서 한 게 아니고 그 임원 A 씨가 장모 최 씨 말고도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을 같은 IP로 또 거래를 했더라. 빼박이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는 있어요. 정말 장모 최 씨가 주식 잘 몰라서 뭐 트레이딩하는 거 잘 몰라서 배우러. 노트북 아니면 노트북 핸드폰은 그냥 와이파이 말고 그냥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LTE를 뭐 핸드폰들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들고 가서 자 내가 잘 모르니까 당신네 주식 내가 이제 팔고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좀 사무실에서 나 좀 할게 좀 가르쳐 주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쓸 수도 있죠. 백보 양보해서 수십 번을 백보 양보하면 수십 번을 거기부터 이상한데? 양보 못하겠는데 거기는. 아무튼 이게 이제 노컷 뉴스의 이제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잘못된 보도일 수도 있잖아요. 검찰발로 이제 검찰 반부패 수사 2부 당신들이 이거 한 거 아니냐라고 보도가 정확히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럼 중앙지검에서 아니면은 검찰 법조 출입해본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바로 나와요. 이건 사실 아니다라고 바로 말하거든요. 바로 브리핑에 바로 얘기해줘. 근데 중앙지검에서 그 보도 나가고 바로 그날
보도 관련해서 문의가 하도 많아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수사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대로 또 이거는 이거대로 장모는 장모대로 이렇게 그러네. 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 이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주범이라는 이땡땡 선수 선수. 통화를 했습니다. 성공하셨어요? 네. 통화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거 도이치모터스 이거 이 당시 주범이라는데 그랬더니 자기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그 내사 보고서에 그 주범이라고 돼 있는데 권호수 대표 만나가지고 그 권호수 대표 만나서 언제 어디에서 구덩이 만났는지도. 작전을 하고 뭐 누구를 김건희 씨를 매장에서. 언제 어디서 만나서 하고 뭐 그랬대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그 BMW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만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갖고는 있었대. 그때 인근에서. 그런데 그게 자기도 권오수 대표랑은 몇 번을 만났었대요. 그건 뭐 그리고 김건희 씨도 두세 번 만났답니다. 그리고 미니 매장에서 만난 것도 사실이래요. 경찰 내사보고 대충 맞는 내용인데요. 아니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겠지. 그치. 만난 건 사실이래. 그런데 뭐 주가 조작을 모의하고 이런 거는 정말 자기는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가졌는데 왜냐하면 권오수 대표가 우리 회사 주식 곧 좋아진다고 뭐 그러니까는 뭐 있나 보다 해서 잔뜩 샀대. 근데 막 쭉쭉 떨어지니까 산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떨어진 시점인 거예요. 뭐 이분 말로는 이 전에 사서 쭉쭉 떨어지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해갖고서는 이 해 떨어질 때 이때쯤에서 여름에 팔았대요. 손절? 손절. 딱 그분 말이 손절을 했대. 그러면서 정현욱 기자네요, 완전히. 정현욱이 뭐 그런 말 했어? 예, 완전 손절의 화신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권오수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왜 너 회사 좋아질 것도 아닌데 좋아질 것처럼 말해서 나를 손해 보게 만드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무슨 권오수랑 무슨 주가 조작을 하냐라고 억울하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 경찰에 이게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습니다. 내사 보고서가 작성되게 된 게 이게 38페이지 굉장히 자세하게 됐는데 이거 일단 봤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못 봤대. 그래서 내가 이걸 보내드릴 수는 없고 이 경찰에 밀고 한 사람이 정땡땡이라는 사실은 아느냐. 그때 공범 중에 한 명인. 그랬더니 그 형이요? 그 형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몰랐느냐 그랬더니 그 형이 그걸 왜 말을 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인지는 아닌지는 난 모르겠고 그래서 나도 정땡땡을 그 제보자를 꼭 만나고 싶고 경찰 내사 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보자인 정땡땡은 뭐라고 써있더라? 특히 제보자 정땡땡의 진술과 주식 패턴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게 사실로 보인다. 그러니까 정땡땡이 사고 판 그 패턴과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판 패턴이 비슷하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제보자가 누구라는 걸 사실은 좀 일부러 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땡땡을 정말 꼭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 뭐 연락처도 없고 그 정땡땡은. 그러니까 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충격요법으로 둘이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둘 중에 한 명은 제보가 온다. 이러면 그렇지. 뭐 어차피 2판 4판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땡땡이 그 친한 형으로 지냈대요. 둘이 친하셨나? 최근까지도 친한 형으로 지냈대. 그래서 그 사람이 배반을 했다. 그러니까 알고나 있어라. 라고 뭐 사실 일부러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꼭 연락을 해서 좀 저한테 좀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연락은 또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또 안 받았어. 뭐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라임
그 주가 조작단 끝나고 그러면 바로 이제 라디오 진행 또 새벽 네. 5시 반부터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니까 네. 이건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지. 금값 아. 원유값 텍사스 원유값 그거. 그렇지. 그거 어렵더라고. 그런데 배럴 어. 몇 배럴이 얼마? 배럴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그래서 이제 CBS 보도 나가고 나서 이 땡땡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뭐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화 다시 안 받으니까 이제 문자를 다시 남겼어요. 우리 보도 나가는데 당신 그때 이제 말한 것도 있고 지금 이게 CBS에서 이런 보도가 나갔고 김건희 씨가 한 게 아니고 그 엄마인 최 씨가 최땡땡 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보도가 나갔다. 그리고 검찰이 그걸 확인했다. 이건 매우 큰 사건인데 일단 당신도 지금 검찰 수사 계속 받고 있느냐 그랬더니 요즘 계속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 계속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경찰 내사 보고서는 김건희 씨인데 김건희 씨가 아니고 그럼 장모 최땡땡이냐 그랬더니 최땡땡이 누구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몰라. 아니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른대. 최땡땡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근데 장모 최 씨 이름이 최땡땡이다 했더니 그래요? 뭐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뭐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장모랑 그러면은 이거 뭔가를 같이 일한 거 아니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그 회계사 출신인 A 씨도 연루돼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 최 씨는 자기가 이름도 모를 정도로 전혀 자기는 모르겠다. 전혀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임원 도이치모터스 A 씨 회계사는 잘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이분이랑 이제 장모 최 씨랑 같이 이제 작업했다는 게 이번에 이제 CBS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수 이 씨는 자기는 이제 최 씨를 모르고 자기는 이 사람을 안다 그런 예. 거죠. 예. 그 도이치모터스 그분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취직해서 임원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한동안 만난 것 같은데 오래된 일이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이 회계사일 때 자주 어울렸대요. 그때는 자주 만났대요. 그런데 뭐 그분하고 같이 뭘 자기가 주가 조작을 하고 뭐 장모 최 씨랑 했다 뭐 이런 거는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일단 이 주범 이땡땡이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고 더 재밌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물어봤어요. 정땡땡 제보자 밀고자 정땡땡하고 얘기해 봤느냐 친한 형이라면서 그랬더니 통화했대.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냐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진 않은 것 같네. 그랬더니 여기서 좀 퍼즐이 제가 좀 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퍼즐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때도 그렇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형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안 나와. 전혀 열지 않고 있거든. 그리고 이걸 뉴스타파에 전해준 또 다른 형사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기소가 되진 않았는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입을 딱 다물고 있죠. 근데 왜 다물고 있을까? 이게 그 본인들한테 이게 불리한 게 아닐 텐데. 이게 불리한 게 아닐 텐데 왜 다물고 있지? 왜 경찰발에서 얘기가 안 나오나? 네. 왜냐하면 검찰이 이거를 뭉갠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왜 경찰이 그러면 억울하게 자기 내사까지 다 끝맞춰서 딱 그림 맞고 다 짜놨는데 이거를 검찰이 이렇게 뭐 영장도 안 쳐주니까 경찰 입장에서 빡치잖아요. 아니 이거 수사도 해놨는데 그럼 여기서 뭔가 의의를 제기하거나 뭔가 얘기가 나올 수법도 한데 왜 경찰은 조용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이땡땡이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확하게 뭘 왜 경찰이 얘기를 안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방송에 나오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왜 얘기를 안 했냐면 경찰이 일절 언론에 이제 안 했냐면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땡땡이 제 발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고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고를 한 게 아니고 정땡땡이 그때 다른 건으로 뭐 은행 관련돼서 무슨 다른 뭐 좀 잘못된 일을 하다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모든 자료가 담겨 있는 노트북이겠죠. 그걸 압수를 당했대요. 압수를 당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원래 이제 은행 관련해서 뭐 잘못한 거 이거로다가 압수수색을 들었는데 보니까는 이게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야. 별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별건이었다는 거지. 별거는 하면 안 되거든.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시작부터가 잘못된 이제 내사. 그 경찰에서 내사였다. 이 부분을 아마 강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도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별건으로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걸 오늘 그래서 그 CBS 그 김태원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김태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뭐 경찰을 통해서인 것 같아.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게 입수 경로가 제보자가 제 발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걸 그게 아마 좀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그걸 경찰로서.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은 경찰 이거 작성자가 나서지 못한 이유는 그거네. 그거네.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래서 그 김태원 기자하고 야 내가 오늘 대리기에 출연을 하는데 이거 내가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하면은 그 이 작성한 경찰이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주범으로 지목된 이땡땡이 저한테 이거 별건으로 입수한 거다라고 강조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만약 말을 이거를 방송에서 안 하면 다른 것만 잔뜩 말하고 입수 경위를 갖다 자기는 분명히 기자한테 말했는데 같은 잘못인데 어떤 잘못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내가 만약 이걸 말을 안 하면은 이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을 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이게 어쨌든 이제 다 까줘야 됩니다. 다 까줘서 경찰이 그 당시 어쨌든 그 원리 원칙대로 수사를 수사 안 지켰으면은 잘못이 있으면은 잘못은 그렇죠. 벌 받으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 그렇지만, 사실에 대한 본질은 사건에 대한 그쵸. 본질은 본질을 밝히자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본질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김학의 사건도 본질은 어디 가고 절차만 지금 문제 삼으니까 네.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에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이걸 지금 수사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물론 참조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민원인들의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에 그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내사 자체는 종결이 됐고 네. 고발이 접수돼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된 그렇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김학의 사건에서 우리 받지 않느냐. 본질은 어디 가고 절차적 정당성 맞아. 이거 맞아. 문제 삼아 버리면은 하는데 그래도 이거 말해야 된다 내가. 네. 만약 말하지 않으면은 더 스텝 고야. 우리 다 기레기 네. 그게 기레기지 뭐가 기레기냐. 라는 면에서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이건 말을 했어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바람님이
검찰이 남들 다 알아봤다는 김학의를 검찰만 몰라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윤 총장이 그만두니까 이제야 혐의가 보이는 이런 마술, 신기한 마술이다. 이제부터는 줄줄이 사탕처럼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다. 얼마나 떳떳한지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절차에서 뭔가 문제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서야 이게 얼마나 옛날 사건인데 이제서야 검찰 수사가 된다는 게 뭔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킹리적 가심이 든다는 거죠. 그 전에 이 이땡땡 주범 이땡땡 주범으로 지목된 네. 주범이라고 우리가 단정하지 말자고요. 선수라 불렸던. 이 사람은 자기는 이걸 일절 관계 없다. 내가 네. 권오수한테 오죽하면은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을 정도냐고 뭐 하니까 믿어줍시다. 이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네. 하면서 자기는 여기 관계불련이 없는데 네. 그 주가 자기가 그래서 쭉 한번 봤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손해보고 손해만 잔뜩 보고 손절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손절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이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자기가 주가를 한번 봤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누가 작업을 들어갔네. 이 씨가 봐도 아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작업이 누가 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네.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 씨의 말에 따르면은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이 경찰에서는 당신이 작업했다고 지금 여기 지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고 자기가 좀 알아봤는데 다른 데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취재하는 거야 어떻게든. 아니 하여튼 이 사람 말을 100%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네, 내가 네. 그 전화로도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 말 다 믿지는 않는다. 그냥 네. 참고로만 한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러셔야죠. 확인해 보셔야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오수 그 자기가 알아봤더니 권오수 대표하고 B로 시작되는 사모펀드가 하나 있대요. 원래 주가 조작 사모펀드에서 많이 합니다. 라임 주가 조작단도 다 그 라임도 그 펀드에서 주가 조작하다가 한탕 해먹으려다가 그 사달이 나버린 거거든요. 사모펀드 B로 시작하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찾아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그 없어졌더라고요. 그 사모펀드에서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모 증권회사 지점장하고 지점장이 이 사모펀드와 권오수 대표를 연결을 시켜줘서 여기서 이걸 했다고 하더라. 라고 떡밥을 이렇게 은근히 이제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힌트 좀 더 주소. 근데 그거 갖고는 너무 약한 그 좀 근거가 어디서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걸 알아본 건지 아니면은 건너 들은 건지. 좀 힌트를 조금 더 줘야지. 그랬더니 자기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비사모펀드라는 이 회장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이 땡땡 회장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럼 이 땡땡 회장이나 이 사람들 검찰에 지금 그럼 다 불려갔느냐? 그랬더니 말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도 말하지 않는 거냐, 몰라서 말하지 않는 거냐 그랬더니 그만합시다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혹시 지금?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뭐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방송 오늘 들어오기 아침에 이제 그렇게 끊고 이제 들어온 거야.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그 노컷 뉴스에서 나온 것까지 다 진행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반부패 수사부에서 이걸 여기까지 다 이제 보도가 이렇게 되고 중앙지검에서도 이걸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확인된 팩트인 것 같아요. 뭐 팩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 이거 정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막 터져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론을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모 측도 뭐 억울하실 반론 수 바로 있으니까. 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클리앙 댓글 좀 읽어주십시오. 6페이지. 클리앙의 라프님이 정말 빛의 속도로 정황을 알아차렸군요. 우린 블랙홀 속에 사는군요. 역시 대한민국의 검찰은 대단합니다. 근데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나요? 라고 하셨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네.
아까 그걸 빼먹었구나. 네. 그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장모가 연루됐다고 막 서로 그 화투판에서 네. 같이 하던 네. 고요사랑 통화하고 전화 녹취 막 공개되고 그러면서 제가 확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이제 또 고요사랑 장모 최 씨랑 서로 통화한 게 또 그 내용이 있어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 그 저기 회장님 그 저기 따님 그 뭐 주식 갖고 또 지랄했었더만. 그건 상관없어. 왜냐면 응. 주식은 할 일도 없고 그때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응.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응. 그리고 그게 그 뭐지 그 시효가 다 지난 거래. 아. 딴 사람이 했어도 다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아. 그렇다면 좀 가만히 있나? 그러네. 그러니까. 다 지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음. 걔 그때 우리 애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죠 딸 김건희 씨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그게 시효가 다 지난 거래.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래.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겠나. 네. 아. 이렇게 고요사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알아봤다는 거네. 잘못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만 주로 갖고 있든 1000만 주로 갖고 있든 그거는 잘못은 안 죄가 되는 게 했으면, 아니에요. 그쵸. 죄가 내가 주식을 갖고 정당하게 샀으면 무슨 죄가 돼? 공소시효를 다 지난 거래 이 말을 했다는 거는 네.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뭘 했다는 거잖아. 뭔가 지은 죄가 뭔가 좀 있으니까. 깨름직하니 알아봤더니 이거 시효 다 지났대. 그러니까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알았으면 이 가만히 있겠어. 걔네들이 누군지는 뭐 미뤄 짐작하실 수 있을 테고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공소시효. 공소시효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게 이거 또 나오네. 2011년 3월에 가장 피크를 찍었거든요. 네. 8,380원으로 네. 피크를 찍고 요 즈음에서 팔고 나와야만이 이게 주가 조작의 정석입니다. 그쵸. 이게 정석이지. 그쵸, 그쵸. 계속 갖고 있으면 바보지. 바보지. 범죄는 범죄대로 저지르고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2011년 3월에 다 팔았으면은 시세 조작,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21년 3월이 완성되는 시기지. 3달 전. 지났네. 만약에 이때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다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거 아니냐. 팔았네. 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은 풀리지 않는 퍼즐이 있다. 그럼 검찰에서도 지금 이거 어쨌든 반부패 수사부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반부패 수사 끝났는데. 수사부에서 이걸 처음부터 배당받았던 게 아니야. 처음에는 검찰의 형사 2부에 배당이 됐었거든요. 형사부는 아시다시피 이런 그 고급 범죄 말고 뭐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강도 사건, 뭐 교통사고, 뭐 온갖 뭐 사기 사건 살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건에 치이다 보니까는 형사부 검사들이 일은 많은데 빛은 못 보는, 네, 뭐 그런 얘기 하죠. 폼나지 않는 그런 데잖아요. 여기 형사 2부에 처음에 배당을 받았다가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이 아니고 작년 4월에 배당이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형사 6부로 이게 다시 또 재배당이 돼요. 뭐 그때만 해도 윤석열 총장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검찰총장 시절이었어. 뭐 형사부에서 좀 찝찝했겠지. 이거 수사해도 되나? 뭐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가 언제 들어가냐면은 아까 제가 주가 조작을 한 건 결정적인 증거는 심리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건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2013년도에는 경찰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못했다고 안 했잖아요. 해줘요. 이걸 한 거야. 그때 기록은 다 남아 있으니까 거래소에. 네네네. 해서 작년 11월 3일에 거래소에서 결과가 왔답니다.
결과 왔. 이건 중앙지검에서 확인한 거니까는 이건 사실인 거고. 네. 그래서 11월 3일 날 내용이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때 11월 3일 날 확인을 하고 11월 4일 날 바로 형사부에서 반부패 수사 입으로 넘깁니다. 뭐 있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네. 만약에 심리분석 조사가 주가 조작 심리분석 조사가 왔는데 결과가 아이 그거 주가 조작 아니에요 라고 했으면은 그냥 종결이지. 그렇죠. 종결이지. 뭐가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가 할 거 아니네. 그래서 반부패 수사부로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수사를 했는데 반부패 수사부로 넘어간 것도 11월이에요 작년.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이 공소시효가 아직 한 4달 만료되지 남았어. 않은. 네. 촉박하긴 하지. 네. 촉박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기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우리가 조국 장관 시절 때도 뭐 어쨌든 하루 전날. 일단 기소 먼저 하잖아. 기소하고 나중에 증거 찾고 수사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어쨌든 그때 기소를 안 했거든요. 계속 그 기소를 지금까지도 이제 기소를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럼 이 3월 공소시효가 이제 지났는데 그럼 말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완성되면 더 이상 아니면 수사를 할 빨리 이유가 없잖아. 기소를 안 할 네. 거면은 공소시효도 넘겼는데 그럼 빨리 그럼 종결을 시켜야지. 괜히 오해만 그렇죠. 잔뜩 받는 거 아니냐 이거. 쓸데없이 이거 오해만 받는 짓을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 이후에 팔았다면은 그 공소시효가 남았겠지만은 그렇죠.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어쨌든 그런데 여기 가담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는 8명이라고 돼 있고 또 어제 엊그제 그 CBS 뉴스에서는 또 거기 여러 장모까지도 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지금 몇 명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네. 이거를 개별로다가 공소시효를 따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일죄라는 게 있대. 네네네. 여러 명의 범죄가 공통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주범 또는 마지막까지도 범죄 행위가 있었던 사람들을 이 사람을 공소시효의 완성 기점으로 잡는다는 거야. 여기 아까 말한 그 회계사 임원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텐데 주식 다 팔지 않았을겠죠. 뭐 한 주도 안 남기고 다 팔았겠나 설마 자기가 그 임원인데.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았지 않겠느냐. 남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치 공작이다 이거는 최 씨의 반론을 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치 공작이다. 왜냐 주가 조작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수사팀이 기소도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홍상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 포괄일죄라는 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다 끝난 거면은 왜 반부패 거기를 넘겨가지고 왜 일을 더 크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괜히 거죠. 쓸데없이 오해만 받고 그렇죠. 그냥 가만 언론에서 그야말로 그렇죠. 그 기레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럼 빨리 털어버리는 게 그 반부패 수사이부도 당연히 그 수순이죠. 그런데 이거 공소시효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는 이걸 계속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 씨 측에서는요, 장모 최 씨 측에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다 건대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이거 대들기 출연하기 전에 우리 법무실에 좀 전화를 해봤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아니 무조건 다 건다는데 왜냐면 사실 내가 지난번에 라임 주가 조작단 하면서 우리은행이 또 나 개인한테 3억 원을 손배를 걸었거든요. 3억이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걸었어. 무조건 걸고 보는 거야 개인한테. 후속 보도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그것도 아직 그 펜딩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규 방송에 나간 거니까 회사에서 다 그 변호사도 대주고 지원하는데 대들기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되겠죠? 여기 가면은 그래서 저희가 사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이거 사내 내가 개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내가 그랬더니 애매한데. 애매하대요. 그런데 뭐
여기 두 십시일반 합시다. 아니 뭐 저희 댓글 읽어준 기자들도 의외로 이 국민들의 수신료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럼 네. 걸면은 네. 그 저희 변호사 뭐 비용 이런 거 뭐 얼마 되지도 않겠고. 네. KBS에서 당연히 주겠지. 아니 뭐 안 되면 뭐 저희 뭐 십시일반. 여러분 간만에 돈에 한 받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리기가 고소당한다. 그럼 여러분에게 계좌번호 밑에 떠? 계좌번호 제가 한 번 열겠습니다. 계좌번호 한 번 열 테니까 변호사비 그 공동으로 좀 조금씩만 십시일반 좀 해주십시오. 아니 어쨌든 그 무조건 다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해서 그 CBS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좀 걸겠다고 지금 네. 왔어요. 요즘 그리고 또 그게 유행처럼 돼버렸는데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원래 거는 게 상식이잖아요. 지난번 제가 뭐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번 라임 주가 조작단 사건도 제가 보도한 게 제가 프리랜서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KBS 소속 기자고 KBS 공중파를 통해서 나간 거잖아요. 네. 보도가 잘못됐으면은 물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그거에서 어필하고 소송을 당연히 걸 수 있어요. KBS 안 걸고 홍사훈 기자 개인한테 3억 원 손배를 거는 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쫄게 하려는 거죠. 후속 보도 못하게 쫄아서 하겠다는 후속 보도 거거든. 어떻게 해요. 제가 사실 그래서 걸었다는 사실을 듣고선 정말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 XX들을 이거 파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후속 보도를 얘네들이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건데 안 하면 내가 진짜 쪼는 건데 해야 하는데 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라디오 진행을 해야 되니 이 라디오 진행을 잠깐 물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때는 한참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송장이 날라왔으니까 그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야비해. 개인들을 기자 준비하세요, 개인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MBC도 그렇고 기자 개인들한테 손배를 걸거든. 네. 손배를 거는 게 자기 유행이야. 그러니까 자기 돈 나간다고 생각하면 네. 쪼는 거죠. 회사의 지원을 안 받는. 차라리 그리고 이게 형사로 걸어버리면은 내가 조사받으러 가면 무고로 다 역으로 그쵸. 걸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명예훼손이라는 형사는 걸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걸어야지 역으로 우리가 걸지를 못하거든. 진짜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들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시니까 어떻게 좀 이게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좀 많이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사만 봤을 때보다는 뒷얘기를 싹 듣고 나니까 정말 다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사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이 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2개 읽어드릴게요. 덕후의 익명님이 근데 그래요. 저거 사실이라고 해도 결혼 전에 저지른 일 아니야. 윤석열은 뭔 상관이냐라는 분도 있었지만 아까 이제 홍상규 기자 설명했듯이 이게 경찰 내사 시작을 하고 이게 그냥 뭉개진 게. 이게 영장도 안 쳐준 게 그거는 결혼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사건들은 다 결혼 이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익명님은 타격 1도 없음. 문제가 된다고 해도 윤석열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덮어준 것도 아니고라고 하는데 덮어줬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봐야 아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어쨌든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좀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 매우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배우자를 국가 세금으로다가 예우해주고 경호해주고 외국 갈 때 비행기 편해주고 이러는 거는 유일하게 영부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언론이 그러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취재했고 다음엔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보도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홍상훈 기자 이렇게 또 본인 경제쇼도 하시면서 다른 취재도 하시면서 오늘 대리기까지 단독 내용 많이. 목소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도 하시면서 하셔야 목소리 되는데. 못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요새. 오늘 출연 소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는지. 소감이라기보다 네. 저는 좀 부탁하고 싶어요. 네. 우리 젊은 기자들한테 특히 다른 오지랖 넓게 뭐 다른 회사까지 말할 것도 없고 KBS 좀 젊은 기자들이 파이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레기 소리 듣지 말고 정말 죽을 때 죽더라도
서서 죽자. 응? 좀 파이팅 좀 하자. 안 이건 죽으면 뭐 제일 또 좋겠죠. 그걸 좀 제가 말하고 싶어요. 이 기회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기자도 설명 쭉 들으니까 희해요? 좀 잡히나요? 아니, 근데 이런 수사가 뭐랄까 참 어떤 건 되게 이게 증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되게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몇 년씩이나 걸리는 건지가 참 답답하네요. 근데 어쨌든 CBS 보도가 저는 첫 번째 물꼬를 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걸 확인한 거니까 네. 기자들이 확인한 게 아니고 네. 그러기 의미가 있죠. 수사 과정과 결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제 전 총장께서도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거예요. 본인에게 되게 중요한 수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의심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게 왜냐하면 뭐 다음에 태동님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윤 씨가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텁겠다는데 별일 있겠어요? 수사 기소 모두 지 맘대로인데라고 하는데 모르죠. 또 검찰 내부에 또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또 모르니까 하여튼 앞으로 요거를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요 그럼 오늘 로고 듣고 2부도 빡치는 뉴스입니다. 2부는 감사원 얘기예요. 감사원에 고발했더니 내가 고발했다고 다 소문내주는 친절한 감사원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2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